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해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야사당과 노동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곧 발의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수차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 등 초부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그로 인한 배당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이미 80조 원의 세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세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래를 촉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신 정세은 충남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연대 조세재정팀의 박효주 팀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입니다. 오늘 발언은 네 분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차규근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정세은 교수님 순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 세금 깎아서 주가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할 것입니다. 조국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조만간 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세입 경쟁까지 하는 마당에 또다시 감세라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배당소득 30조 원 중 절반가량이 상위 0.1%에게 돌아갑니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 원인데 하위 50% 870만 투자자의 평균 배당소득은 1인당 1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배당소득은 최상위 소득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보면 배당소득 최고 세율이 49.5%에서 25%로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부자 감세를 넘은 초부자 감세입니다. 이러한 감세가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 담겨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정대세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정대 효과는 없고 세수 손실만 발생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조세재정연구원은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고소득층 혹은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데 세수는 줄고 그 혜택은 초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세원을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깎아서 주가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게 될 것입니다. 감세 효과를 독식하는 상위 0.1%의 특정 소수 집단의 민원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얼핏 보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데 세수 손실 등 부작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따라서 저와 조국혁신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상속세 감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자산과 재산소득은 양극화됐고 내수 기반도 위축되었습니다. 재정도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진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는 분명합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이라지만 배당소득이 있는 국민은 상위 30%뿐입니다. 배당소득의 절반은 상위 0.1%가 가져갑니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기준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560만 원입니다. 개미 투자자에게는 합산이든 분리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고소득층 안에서도 가장 쏠림이 심한 소득이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자 정도가 아닌 대주주를 비롯한 재벌 총수 일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초부자 감세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당소득처럼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은 이자, 임대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입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고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조세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문회 전국이다 보니 사실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런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소득과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증시 활성화도 좋고 투자자를 위한 배당 성향 확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통과되고 보완입법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은 오너리스크로 불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초동 조치입니다. 그 핵심은 시장 질서 바로잡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확립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응답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뜻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법 개정안은 명목상 증시 활성화 기여와 배당 확대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입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주식 배당소득에서 상위 1%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상법 개정에 얹혀 가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3,465억 원을 배당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개정안대로 분리과세를 하면 76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배당소득 하위 99%의 배당 총액이 1인당 5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분리과세의 수혜자가 누가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결과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리도 만무합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도했다가 배당 성향도 높이지 못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했다고 폐지한 바 있는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세수 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큰 현재의 세법 개정 논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재계와 투자업계만 쌍수 들고 환영하는 법안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가의 조세원칙 및 세수 확보, 재정의 토대와 직결된 문제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세제 개편 논의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조세혁명 방안입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복지의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 부동산, 상속세 완화, 금융권의 초하위 부담금 부과, 탄소세 도입 등 논의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초부자 감세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법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는 필요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활발한 투자도 중요하고 이 밸류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액 주식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고배당을 반강제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한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감세안은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는 기업들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더욱 많은 자산을 가진 고액 주식 투자자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줍니다. 이 정책은 노골적으로 고액 주식 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이들을 부추겨 기업의 고배당을 강제하는 것인데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모든 기업이 단기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에 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 경제와 한국 주식시장에 진정한 밸류업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밸류업은 기술력으로 보장이 될 텐데 이러한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장기 인내 투자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인 삼성이 최근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삼성의 고배당 정책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배당 분리과세 강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이 주식시장의 단기 수익성 추구가 가져오는 양극화, 저투자, 저성장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한참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말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부자감세 실시하더니 현 정부 들어서 정말 과거에나 있었던 이 주주자본주의 강화 그런 정책이 실시되려고 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다른 어느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조세 정책, 가령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위해 덴마크에서 걷고 있는 노동시장세, 4대 보험 강화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걷고 있는 사회연대세, 이런 좋은 세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따라하지 않고 세계에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부자감세 정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이 퇴행적인 고액 배당소득 감세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배당소득 감세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정책을 처음 내놓은 것도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부총리였습니다. 당시 법인세 감세 정책은 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지만 감세 혜택을 주고 그렇지만 결국 대규모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 혜택이 귀결되는 것이었는데 그 투자 증대 효과는 부재했고 세수 기반은 축소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부 지출 허리띠 졸라매기, 연쇄적인 내수 부진, 재정 건전성 훼손 등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 이 배당소득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법인세 감세 이 정책과 다를 바 하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분명히 맞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부양한다고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주식시장이 부양될지도 의문입니다. 배당소득의 50%를 0.1%가 가져가고 배당소득의 70%를 1%가 가져가는 이 구조 속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명백한 초부자 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이런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제정책이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여러 부자 감세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